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밤 미국 시장의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은 전일 대비 1.58포인트 하락한 7675.70으로 거의 변동 없이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1.10포인트 밀린 26,130.20에 턱걸이했습니다. 전통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113.52포인트 하락하며 53,463.88로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에 끝난 미 증시는 한마디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시장은 겉으로는 잔잔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대한 세 가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풍은 연준의 발목을 잡은 끈질긴 인플레이션 수치이고요. 두 번째 폭풍은 전 세계 자산가들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8만 달러 돌파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그리고 세 번째 폭풍은 6개월째에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을 목조르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호르무즈 해협 전쟁입니다. 지수 자체는 보합권이었지만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바꿀 핵심 변수들이 요동친 하루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 증시 시황부터 비트코인의 폭등 배경,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상무부가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인 7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다소 매서웠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나 치솟았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한참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다행히 농산물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3%로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고착화되는 스티키 인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65%까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베팅이 여전히 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증시는 상방이 꽉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서학개미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직전이라 거대 고래 투자자들이 몸을 사렸습니다. AI 반도체 거품론과 성장성 지속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기에 시장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거래를 줄이며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주요 종목별로 보면 메타는 청소년 보호소송 관련 주 정부들과의 극적인 합의 소식에 1% 상승 마감하며 선방했습니다. 반면 세금 소프트웨어 터보텍스로 유명한 인투이트는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3.2% 이상 급락해 기술주 전반의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와 일라일러도 각각 5%, 4% 수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하며 헬스케어 섹터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자, 이제 코인 투자자분들이 열광할 만한 소식입니다. 죽어가던 비트코인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마침내 8만 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는 다시 1억 원 고지를 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20% 넘는 폭등세가 연출된 것인데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의 핵심 원인으로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심화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장기 국채 바이맥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엄청난 양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내며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기관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대체 자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 자산 가치를 희석시킬 때 발행량이 제한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비트코인 현물 ETF로만 11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이 발생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숏스퀴즈와 규제 완화 기대감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옥죄던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자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 물량들이 청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매수세로 전환되는 숏스퀴즈 현상이 터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격이 수직 상승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할 때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원화로는 약 1억 4천만 원까지 무난하게 치솟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도로 크기 때문에 고점 추격 매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시와 원자재 시장의 가장 큰 시한폭탄인 지정학적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 말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어느덧 6개월 차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양측이 피말리는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재미있는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주 항로에 매설된 이란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미 해군의 삼엄한 호의 속에 유조선들이 정상 운항을 재개했으며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송량이 하루 800만 배럴 이상으로 회복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건전성과 공급망 안전성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박 추적 및 에너지 분석 기관인 케플러의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실제 원유 물동량은 하루 평균 220만 배럴에 불과합니다. 전쟁 전 정상적이던 시절의 수송량이나 미국의 호원 장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즉,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누르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종의 구두 개입성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26일 시장을 안도하게 만든 것은 이란과 오만의 극적인 타협 소식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오만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에 항로 지분 및 통행세 수익 배분에 합의하고 임시 항로를 개설해 공동으로 기뢰 제거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84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해협의 전면적인 개방은 미국의 제재 해제 등 테헤란의 요구 조건이 전면 수용되어야 가능하다고 못 박아두고 있어 언제든 유가가 다시 $90 위로 튈 수 있는 불안한 평화 상태입니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중동 전쟁 개입은 엉뚱하게도 한미 동맹의 균열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란 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지원과 파병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실리 외교와 국익우선 원칙을 내세우며 이를 완곡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규모를 대소 축소하라고 펜타곤에 지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동북아시아로까지 번지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 증시 보합. 고착화된 PC 물가 탓에 국채금리는 4.65%로 상승했고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지수는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폭등. 달러 가치 하락에 대응하는 기관들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와 트럼프의 규제 완화 발언으로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세 번째는 호르무즈의 안개 전국. 미국 정부의 호전적 발표와 달리 실제 물동량 회복은 더디며 이란 오만의 임시 합의로 유가는 잠시 숨통이 트였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과 전쟁, 가상자산의 폭등이 얽혀있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는 자산의 한쪽에만 올인하는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하시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기술주 방향성을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엄중한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